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총회보고서 영상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총회를 오프라인으로 따로 진행하지 못했고 대의원 서면 의결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회 보고서를 문서로만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얘긴가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설명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길더라도 재밌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달팽이 전체 회원 조합원 사업 평가 파트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하게 민달팽이 유니온과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번에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서면 의결인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발제할 수 있는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회원조합원 사업을 매달 한 번 이상씩은 꼭 하자라는 목표를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전체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컨셉 있는 기획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쭉 3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올해는 더 재밌는 프로그램들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간 민달팽이가 재작년에는 많이 이제 발간이 좀 늦게 되거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2019년에는 절대 빼먹지 말고 월간 소식지를 꼭 보내자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에 맞게 그래도 100% 매달 빠지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놓치지 않고 월간 민달팽이를 발행하였습니다. 네, 고생해주신 사무국 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부터였죠. 님비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달팽이집 연희에서 님비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조사도 하고 준비도 해서 12월에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에 제소를 이어서 넣었는데요. 이 제소를 계속적으로 올해에는 다뤄나가면서 이제는 공공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민달팽이가 나름의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부터 민달팽이 유니온은 계속적으로 님비 문제에 대응을 했었습니다. 목동의 행복주택 아니면 구이동의 공공기숙사,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기숙사 반대에 대한 또다시 저희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유튜브에 이제 기획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공공주택의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공공주택 님비의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들이 없었던 부분은 조금은 아쉽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공공주택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여론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님비 문제가 적절하게 사회에서 다뤄지고 그리고 공공주택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사그러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흐름에 맞춰서 더욱더 2020년대에는 더욱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민달팽이 유니온과 주택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 아주 짧게나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총회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합 현황관을 이제 사무국장님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이지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사무국장 송현정입니다. 먼저 자료집 85페이지 조합 현황 같이 볼게요. 네, 2019년 조합 현황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는 334명이에요. 재작년에 비해서 한 53명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출자금도 1억 2,163만 원입니다. 네, 그럼 달팽이주 현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86페이지고요. 작년 하반기에 SH 사회주택 운영자로 선정이 돼서 SH 서울여주택과 답심리주택이 이제 입주 과정을 거쳐서 2020년 1월에 이제 입주를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네, 앞으로 입주 예정되어 있는 주택은 이제 목동, 응암역, 중국, 연희동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달팽이집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기대 수익과 발생 수익, 그 차익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주요 사업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회보고서에 그래도 나름 디자인된 파일이 문서가 있죠.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2019년 총회 때 이제 내걸었던 목표들이 있었고 달성된 부분도 있고 아쉽게도 못 달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는데요. 어쨌든 1년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래도 저희 조합원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여러 성과들을 달성한 것들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이제 2020년에 채워서 더 많은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는 주거비 완화 그리고 신규 주택정책 개발에 대한 목표를 걸었었죠.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의 부담이 살짝 높다. 이게 달팽이 집이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저렴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이제 문제 제기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된 만큼 그거를 반영해서 적절한 이제 비용을 책정하는 것들은 나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달팽이 집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임대료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3호집에서는 평균 3만원을 이제 완화를 하였고 4호집은 평균 25,000원, 5호집도 평균 25,000원씩을 인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호집은 저희 K2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모델이지요. 그래서 7호집 같은 경우에는 K2가 전반적으로 지출한 임대료의 20% 정도를 저희가 인하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목적이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이윤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임대료나 전반적인 주택의 가성비라고 하죠. 질이 전반적으로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은 뭐 인하를 할 계획이 없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들을 임대료 수준을 시세의 50%로 맞추지 않고 그것보다 좀 더 낮은 한 45% 수준으로 이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SH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워낙 비싼 동네이다 보니까 약간 높게 책정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임대료 수준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에 최저선을 맞춰서 운영을 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나름 임대료 완화의 영향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실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완화의 측면도 있었고 저희 사무국의 이제 입주관리팀에서 주거문화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주신 부분도 있겠죠. 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실률의 목표들이 이제 재작년에는 공실률이 매우 높았었는데 이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을 하였고 뭐 최근 소식이긴 하지만 공실률이 0%인 민간집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집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저희가 민달팽이 운동의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거복지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자체적으로 시행해보자 라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의 정책을 시행한 게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임대료를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고요. 연희동 달팽이집의 전체 2가구, 그러니까 2인에게 있어서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안을 짜두었습니다. 더불어 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는데요. 단지와 옥탑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 저희 서울역 달팽이집에 오실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금을 임대료의 2.5배만 받음으로써 이분들의 이제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였는데요. 이게 서울역이 보증금이 한 3천만 원 수준인 만큼
큰 목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코로나 월세 지원 등 2020년에도 주거 취약계층이나 여러 가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적인 주거 정책을 시행하는 데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화에 대한 저희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본래 목표는 2호집을 매입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안타깝게도 2호집의 건물주 분하고의 매입 가격 수준이 맞춰서 2호집은 매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연희 달팽이집, 미아 달팽이집이라는 토지 임대부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0년 동안 건축물 소유가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으로 되게 되는데요. 그런 형태로서 저희가 나름의 자산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분들이 이제 거주 안정성을 위해서 현재 별도의 이주 공간으로 이동해서 현재 거주 중이시고 연희 달팽이집까지 최종적으로 입주를 하셔서 자산화의 목표를 조금 수정해서 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2020년에는 그 목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더 나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바꾸고 있는데 작년에도 어김없이 시스템 정비를 여러 차원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에 드디어 이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을 하는 만큼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은 매우 중요한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요. 작년에 이제 안정적으로 선정이 되었고 올해 사업까지 잘 마무리된다면 내년에 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대의원 시스템을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을 쭉 진행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대의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획들이 많이는 없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1년 정도 안정적이게 운영을 하였고 대의원 총회도 작년 8월에 열었었죠. 이렇게 조금씩 대의원 체계가 이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 녹아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년도에 더 많이 채워서 더 활성화된 대의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했었지만 매번 미뤄졌던 일이죠. 달팽이집의 평등문화 규약이 드디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주거 문화를 만들 수 있기 위한 초석이 다져졌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평등문화 규약 한 번씩 꼭 더 읽어봐 주시고 집 내에서 꼭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임대료 프로그램이라든지 파일에 대한 아카이브를 강화한다든지 조직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전산화 작업들이 2019년도에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아카이브가 잘 안 되고 있어서 파일을 찾거나 여러분들한테 이전의 기록들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한계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마무리한다라는 목표로 아카이브 작업과 이제 프로그램 전산화 작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 조합, 그러니까 신규 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기존 입주자나 아니면 또 마찬가지 신규 입주자 조합원인데 예비 입주자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행했었던 교육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등문화 교육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저희가 이제 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그 5단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즉 체킹 민달팽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총 5단계로 나눠서 교육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5단계마다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민달팽이에 대한 소개, 협동조합과 그 민달팽이가 출발했던 그런 주거권에 관한 내용들의 소개가 주를 이루는 게 1단계이고, 그래서 이게 함께 알아가요 주거권이라는 네이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함께 말해요 같이 살기라고 해서 어쨌든 공동체 주택 달팽이 집에 사시면서 이게
혼자 그냥 그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이랑 같이 그 주택에서 살면서 그런 것 같다면 같이 살기라는 게 과연 어떤 감각이 필요로 할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실제로 입주조합원들을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발제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게 2단계였고요. 3단계는 이제 평등문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함께 뭐 존중해요 평등문화라고 해서 달팽이 집이 이제 평등한 그 문화와 관계를 지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평등문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때는 워크샵 형태로 진행을 해서 달팽이 집별로 지금 현재 있는 자치 운영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담당분들을 그 자리에서 뽑거나 아니면은 좀 교육을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자치회에 대한 논의를 같이 사무국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반상회를 이분들이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처음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좀 보조할 게 있으면 보조하고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을 하는 자리가 5단계라고 보시면 돼서, 이렇게 총 5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저희 체킹 민달팽이 신규 주택 공급 시 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뭐 단계별 교육을 통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기존 입주조원들이 오셔서 직접 발제를 하거나 아니면 퍼실레이터로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의 경험을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게 가장 좀 긍정적이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이제 그 2번은 평등문화 교육인데요. 평등문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작년에 이제 평등문화 규약문을 제정을 하면서 이 규약문과 같이 교육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앞서 말씀드린 체킹 민달팽이의 이제 3단계 평등문화 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이긴 한데, 젠더 감수성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강의가 한 차례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서울시 그 성평등활동 지원센터랑 MOU를 작년에 맺어서 거기에서 이제 전문 강사분이 오셔서 직접 그 강의를 진행을 하시는 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저희가 이제 신규주택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지만, 그 올해 2020년에는 좀 더 정기적으로 이 평등문화 교육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평등문화 교육을 좀 정착화시키면서 저희가 민달팽이가 그리고 달팽이 집이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과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른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 입주자분들한테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2020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행을 할 때는 뭔가 집별로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좀 다르고, 아니면은 집에서 갖고 있는 이슈에 따라서 뭔가 교육이 좀 다양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피드백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쉐어하우스 코디네이팅 교육이라고 해서 코디네이팅 교육을 2019년에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청년주택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인데요. 얘는 2019년 연말에 SH와 이제 새로운 사회 여는 주택이 저희 이렇게 세 단체가 같이 협업하에 청년 그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6차례 교육이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 뭐 내용은 이제 크게 뭐 주택에 대한 뭐 소개나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를 드린 적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해외나 국내 사례들을 모았던 적,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활동을 했을 때 어떤 매뉴얼들이나 내용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그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교육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 결과로는 이제 수료자가 이제 총 그중 참여자는 16명 그 코디네이터로서 수료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 매뉴얼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몇 분들을 저희가 실제로 이제 신규주택 공급할 때 이제 퍼실레이터로서 그 직접 오셔서 같이 참여를 하셨던 적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업 말고도 저희가 서대문구에서 진행되는 이제 청년미래 공동체 주택의 코디네이팅을 민달팽이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쿱이 직접 들어가서 그 초기에 이제 입주자들을 교육을 하고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뭐 아니면은
그 뭔가 규칙을 좀 가볍게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민쿱이 협업하에 입주자분들이랑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코디네이팅이나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입주 조합원과 저희 조합이 좀 더 전문적인 코디네이터로서 공동체 코디네이터로서 성장할 수 있던 기회가 작년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달팽이집에 사시면서 본인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좀 더 전문적으로 풀어내고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공동체 코디네이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비입주자 교육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2017년부터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월 2회마다 진행을 했었고 이제 달팽이집에 들어가려면 필수 교육으로 들어가지만 어쨌든 저희 조합에 대해서 혹은 달팽이집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 오픈해서 저희가 열고 있는 교육이고요. 원래는 이제 예비 조합원 교육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들어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달팽이집에 입주를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 교육으로 네이밍을 바꿨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 교육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TF처럼 교육 TF를 저희가 작년 상반기 때 모집을 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추가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2020년에는 협동조합 교육이 좀 더 추가가 됐고 예비 입주자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이드를 만들었던 게 이제 교육 TF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예비 입주자 교육에 참여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2019년 교육 사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맡은 부분이어서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운영지원팀 이정헌입니다. 3-1-8 2019년 주택사업외 지원사업을 보고합니다. 2019년에는 6개 크고 작은 지원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중 5개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의 희망 광고에 선정되었습니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광고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야 하는데 짐이 너무 무겁네요. 삶의 짐이 아닌 따뜻한 집을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달팽이집. 두 번째로 광진구 소재 세종대학교의 캠퍼스타운이 신설되었는데요. 그 캠퍼스타운의 쉐어하우스 운영기관으로 민쿱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쉐어하우스는 내부 리모델링 완료된 상황이고 입주자가 모두 모집된 상황입니다. 이 입주자들은 입주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 그 중에서도 대학생의 주거권 보장을 외치던 단체에서 대학생의 주거권과 인근 창업팀의 주거권까지 보장하게 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주관한 맞춤형 성장 지원에 선정되었습니다. 맞춤형 성장 지원은 협동조합 생태계에서 강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말 그대로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강점과 단점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비영리 주거 모델로 운영이 되죠. 이 비영리 주거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강점으로 평가된 청년 주거 문화의 대명사인 민달팽이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주거 문화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민달팽이의 고유한 브랜딩이 없다는 것을 지적받았고 이를 단점으로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홈페이지의 디자인부터 브랜딩을 위한 작업, 그 다음에 상표권 등록 등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인 가구 온라인 플랫폼 개발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1인 가구를 어떠한 문제로 바라보던 그런 시선이 많았었는데요. 어떤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를 현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1인 가구 주거 공동체 수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느꼈고, 청년 주거의 전면에 있는 민달팽이가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1인 가구 주거 공동체 수요에 대한 이해도를 사회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5번째로 서울의 설계 공모 프로젝트인 증산 혁신 거점에 선정되었습니다. 4위 스키마 바람 부는 연구소와 컨소시엄을 맺어 DMC역 인근의 빗물 펌프장 부지를 청년을 위한 주거 공간이자 근린 생활 시설 입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쟁쟁한 설계팀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고 듣게 되는 자리였고, 결과는 민쿱이 속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주택 건축주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주택 공급은 공급자 위주였습니다. 설계자 혹은 집주인의 입맛대로 지어진 주택이 대다수였죠. 그 결과 한 명의 세입자를 더 받기 위해 반지하가 생기기도 하고 불법 증축이 이뤄지기도 하고 되게 불편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현 시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시도하고자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주택에서는 사회주택 건축주들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년 수요자 입장에서 건축 혹은 설계에 필요한 요소를 제안하고 이를 설계에 직접 반영하고 이제 조합원들은 건축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청년 단체와 협력 사업의 기초인 MOU를 맺었습니다. 연결될수록 강해지죠.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발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발판을 위해 민달팽이 유니온의 주거권 교육, 유니온 센터의 일자리 노동권 교육, 청년 직업 트레이닝 센터의 재무, 금융 기초 교육, 좀 놀아본 언니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집단 상담,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젠더 감수성 그리고 평등문화 교육을 기획하였습니다. 2020년 다양한 상담과 교육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결산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자료집 끝부분에 119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무상태표 119페이지 같이 볼게요. 일단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단기순이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순이익은 작년 19년도 한 해 1,341만 2,270원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같이 볼게요.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한 해 3억 7,518만 4,287원이라는 매출이 났고, 이 매출의 대다수는 이제 달팽이 집을 운영하는 전대 수익으로 났습니다. 네, 그 외에 약 1,900만 원 정도는 이제 용역 수입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시면 이제 사용한 내역이 나오는데요. 급여가 이제 한 해 동안 이만큼 나가고, 그리고 뭐 작급 60만 원 정도 나가고, 이렇게 쭉 보시다가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이제 2년분이 3,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18년도에 안 잡힌 부분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금액이 큰 게 지급임차료 1억 8,851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전대 모델이잖아요. 임대인에게 조합이 납부한 임차료가 지급 임차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이제 퇴직급여를 근로복지공단 퇴직급여를 통해서 매달 적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년도에는 좀
적립을 못했지만 이제 올 초에 2020년 상반기, 2020년 1분기에 작년분까지 소급해가지고 다 적립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부터 2020년 사업계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사업계획은 우선 공급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SH, LH 하반기 사회적 주택까지 선정이 되면서 사실 기존보다는 좀 많은 주택들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만큼 특히 그러는 과정에서 사회적 주택의 비율이 전체 달팽이 집에서 꽤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사회적 주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비율의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연희 미아 달팽이 집 같이 저희가 건축물의 소유를 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사업도 있고 각종 사회주택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저희도 이런 유형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올해 공급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3호집 계약 만료와 맞물려서 성북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2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성북 지역에 집을 공급하기 위한 TF 등의 활동을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코로나 긴급 지원을 비롯해서 저희가 조금 잉여금이 남는 시점마다 다양하게 주거복지 정책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 집이 비록 시세보다는 저렴하고 조금 더 커뮤니티성을 갖추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공공에 기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그것이 또 새로운 모델이 되어서 공공에 제한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하게 주거 정책에 대한 제안을 주시고 저희가 조금 더 나은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의 유형을 다양하게 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권한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자산화가 역시 중요합니다. 이번에 TF를 통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 역시 저희 자산이 될 수 있는 혹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택인 만큼 자산화가 특히 중요하게 저희 내부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쿱에서는 좀 규모감 있는 혹은 임팩트 투자 등을 조직을 해서 자산의 자체적인 어떤 역량들을 강화하고 이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부 체계 정비, 시스템 정비는 매년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까 19년도 사업평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의원 체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들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서면 의견 하시는 만큼 오셔서 다양한 의견 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동안은 조금 더 열악한 상황에서 민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민달팽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직원 복지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규모 있고 좀 장기적으로 살아남은 단체인 만큼 직원들의 복지 수준들이 그래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부끄럽지 않은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의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넣어서 민달팽이에서 일하면 직원들의 복지까지도 잘 신경 쓰는 조직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달팽이 집에 입주하신다면 월세가 인하가 된다든지 혹은 월급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계획을 잡는다든지 자료집에 나온 여러 가지 직원복지 상황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아마 직원분들도 더욱 열심히 우리 서로가 함께 상근자들도 노력하면 더 열심히 의욕을 가지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 국면 때문에 조금 더 강조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바야흐르 온라인 플랫폼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빈달팽이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많은 부분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해 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집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기존에는 많이 시도해 본 적이 적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기도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청년분들이 다수가 모여 있고 이 온라인 플랫폼을 잘 활용한다면 조금 더 다양하게 커뮤니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초에 시범 사례로 당근마켓의 약간은 달팽이 버전이죠. 달근마켓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안 시켰던 거는 약간의 베타 버전,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앞으로는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유사한 어떤 형태로 다양한 기획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들을 또 받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새로운 사업을 그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편의성도 증진하고 또 관계망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도 같이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그 외에도 공유의 가치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만큼 특히 연희달팽이 집에 이번에는 1층에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서기도 하죠. 여러 가지의 공유의 가치들을 조금 더 철학을 세우고 활성화시키는 한 해가 되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에 커뮤니티 운영과 전반에 관련된 이제 계획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주거문화팀의 시도라고 합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평등문화 규약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평등문화 교육을 작년 말부터 진행했었는데요. 그거를 올해부터는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1회 교육으로 6회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날짜나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요. 일단 대의원분들 우선적으로 수강하셨으면 좋겠고, 기조합원들은 의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 성평등한, 이제 평등한 그런 혐오와 차별이 없는 인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저희가 교육하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더 많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는 거라서, 저희가 작년에 TF를 통해서 규약을 만들었던 고민과 노력만큼 올해 교육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조합원은 이제 필수라는 거, 그거 계획이 있고요. 제가 평등문화 상설 지원기구를 만들어서 조합의 평등하고 안전한 관계 문화를 위해서 좀 계속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올해 사례집을 조합원들이 경험하거나 들은 어떤 차별이나 폭력들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려고 하고, 평등문화 교육을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발전시켜서 해볼 수 있는, 그래서 교육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좀 수정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평등문화과 관련된 컨텐츠 할 수 있으면 그런 제작들, 그 다음에 신고 채널을 운영해서 정말 좀 사건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야 될 것들은 이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채널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자치운영 강조하면서 이제 계속 해왔었는데, 올해는 집사회의를 재개하려고 해요. 그 달팽이 집별 뭐 집사나 회계나 시설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 입주 조합원들의 모임이고요. 집별 이슈도 나누고 그 집사 회의를 통해서 더 발전시키고, 또 집에서 역할해주신 분들의 어떤 노고도 함께 좀 독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그런 자리들로 만들려고 하고요. 또 집 간에도 서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 만나는 자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달팽이집 운영회의는 사무국이랑 이제 입주한 달팽이 집 분들이랑 같이 만나는 회의를 운영회의라고 하는데,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보통 요청을 주셔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또 먼저 이렇게 여쭤보고 그런 욕구에 따라서 회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달팽참이란 이름으로 조금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금 같은 걸 마련하려고 해요. 뭐 3명 이상 모여서 뭐 3번 이상 만나면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것들 홈페이지에 같이 올리고 모임들을 좀 만들고 이런 거를 입주조합원이건 입주가 아니건 그 다음에 뭐 집별로 이렇게 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집별 약속문이나 설명서는 사실 집을 운영하다 보면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을 뿐 이미 내용은 다 있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리해가지고 집에서 계속 그 내용들을 공유하는 문화들을 좀 만들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집 내부의 커뮤니티 내역이 높은 그런 집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좀 상황들을 보면서 좀 대응적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잘 진단하고 잘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 조합원들과 호흡하고 대화하고 만나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MOU를 저희가 맺은 단체들이 있어요. 뭐 민달팽 유니온, 청년 유니온 센터, 좀 놀아본 언니들, 청년직업 트레이닝 센터, 서울시 상병통 활동 지원센터 등 이런 곳과 계속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 조합원이 이제 정말 사회 구성원으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과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좀 체계를 갖춰가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조합에 들어오면 예비 입주자 교육, 예비 조합원 교육이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고 가입하시다 보니까 예비 입주자 교육으로 이름을 바꿨고 월 2회 저희가 정기교육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진행할 이제 교육팀을 저희가 또 운영해서 그 교육을 실제 진행하시기도 하고 또 수정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평등문화 교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계속 진행했던 체킹 민달팽이 신규주택에 이렇게 대거 들어오신 입주조합원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 작년이랑 동일하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쉐어하우스 코디네이팅 교육이라는 건 이제 청년주택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저희가 작년에 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최근 늘어나는 어떤 공공임대주택이든 쉐어하우스든 좀 저희가 전문적으로 코디네이팅 할 수 있는 역량도 기르고 실제 좀 해볼 수도 있는 그런 한 해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교육은 저희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건데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이 이렇게 뭐 350명 많아지고 이제 입주조합원들도 정말 많으신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조합원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성장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조합이라는 건 조합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저희가 집을 공급하는 것도 비영리 주거 모델을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들을 조합원들만의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분명 만들고 싶은 문화와 가치와 또 지향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협동조합이라는 이름 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조합원은 어떤 역할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교육을 통해서 좀 협동조합 활동가로 성장하고 그래서 좀 더 어떤 역할들을 맡고 이런 어떤 기초적인 교육으로 저희가 좀 올해 설계를 했고 이 부분은 그 이사회에서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밑에 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들이 빡빡하게 좀 진행되는 한 해가 될 건데 이것들을 좀 찬찬히 밟아오다 보면 그냥 조합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너무 많이 품을 들이고 누군가 친해서가 아니라 이런 교육과정 안에서 좀씩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올해 하려고 합니다. 수선비 적립. 갑자기 뜬금없이 수선비 적립이 무슨 얘기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6년 차가 지났고 이제 집도 노후화된 주택들이 있고 혹은 신규로 공급된 주택들도 이제 오랫동안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집이라는 게 한 번 문제가 터졌을 때 누수나 이런 문제에서 크게 비용이 지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미리미리 적립해두지 않으면 조합 자체의 회계 운영에 큰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잉여금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단순히 적립하는 것을 넘어서 수선비로 별도로 적립을 하고 여러 가지 집들의 이제 수선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안정적이게 이 비용들을 지출하기 위해서 이제 적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이 적립 비용이라는 것은 감가상각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아마 회계가 좀 더 체계화되는 데 있어서도 이바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3-3-9 인달팽이 홍보 채널 전략 수집 계획에 대해 보고합니다. 첫 번째로 민달팽이 홍보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 두 번째로 SNS, 세 번째로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 홍보 채널별로 굉장히 많은 방문자들이 있고 심지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15,000명 정도가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달팽이 유니온의 홈페이지 또한 월 평균 8,000명, 약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NS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000명,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점점 팔로워가 늘어나고 있고 인달팽이 유니온의 계정 또한 팔로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좋아요 또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희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홍보 채널별로 각각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그런 홍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이제 홈페이지 컨텐츠를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홈페이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말씀드린 것에 비해 다만 사용자가 이제 홈페이지를 이용했을 때 다소 어려운 지점이 있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홈페이지가 설계되었다라고 평가하기 나름 어려운 지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저희의 소개하는 멘트들과 그 다음에 정관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달팽이집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 혹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입주하기는 지도를 활용하여 어느 곳에 어떤 주택이 있고 이 주택을 클릭했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실은 어딘지, 공실의 임대료나 보증금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퇴실하는 절차에 대해서 원래 안내가 많이 들어가지가 않았었는데요. 달팽이집 퇴실 후에 세입자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 예정이고요. 퇴실 신청 시에 필요한 안내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집별 커뮤니티와 조합 커뮤니티를 나누어 이제 커뮤니티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조합원 가입 탈퇴의 이미지가 한 3년 정도 된 이미지가 있어서 이는 이미 수정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입주자 입장에서는 보다 빠른 입주 정보 확인과 더 빠른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이에 덧붙여 기존에 있던 입주 조합원의 경우에는 퇴실 시 세입자의 권리를 이제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에 따라서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꼭 홈페이지에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은 한 번씩 쭉 읽어봐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 서면 의결을 하러 오실 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가 15채가 넘어가면서 이제 회계의 규모가 좀 커진 만큼 여러분들의 꼼꼼한 체크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회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하느라고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언제든지 저희 조합 전화, 메일, 달팽이집 생활문의 혹은 서면 결의를 하러 오셨을 때 주실 수 있는 창구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조합 운영에 대한 전반의 의견들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국면 빨리 해결되어서 더 나은 민달팽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시고 저희도 언제나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